안녕하세요. 원프레딕트의 성민석입니다. 오늘 원프레딕트의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많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AI 팩토리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AI 솔루션들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운영 성공이 실질적인 AX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는 그 업무 형태에 대해 가지고 미래에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붕괴하는지, 그리고 미래에 AI들이 들어왔을 때 AI 에이전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들을 우선화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산업 AI들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자율 제조 로드맵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산업 AI가 이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업무 형태, 운영하는 형태가 바뀐다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던 업무 패턴은 말 그대로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고착화된 일의 시퀀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데이터를 사람들이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사람들이 프로세싱을 하고,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주는 것들을 토대로 사람들이 직접 모여서 의논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의사결정을 토대로 현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실행을 하게 되고, 그 실행의 결과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 현장에 오랫동안 되풀이되고 있던 시퀀스로 오랜 관성으로 굳어져 있고, 정말 큰 조직일수록, 큰 제조업 기업일수록 더욱더 강력한 루틴으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즉 AI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업무 패턴이 붕괴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사람이 바뀐다 또는 업무가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직도에서 그 직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직함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인력에 대한 조정이나 아니면 직무 재편 수준이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품질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 습관과 리듬, 업무 패턴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업 AI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업무 패턴이 붕괴하고 변화하게 됩니다. AI가 24시간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인사이트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공장의 하루 운영 리듬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성과나는 방식도 기존에는 사람이 더 면밀히 살펴보고 사람이 더 나은 판단을 하는 것에 의존했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어떤 AI가 어떤 정책에 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만들어내고 디시전을 만들어내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런 성과 나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즉 매일 반복되는 일 형태가 먼저 무너지게 되고 성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는 미래에 산업 AI가 들어왔을 때 가장 본질적이고 체감되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산업 AI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흔한 오해는 사람이 AI 때문에 대체된다, AI가 사람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사실 흔한 오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내포하고 있는 것이 운영 방식은 그대로이고 AI가 사람만을 대체한다, 로봇이 사람만을 대체한다인데, 실제로는 AI가 여러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연쇄적인 시퀀스들을 실시간으로 상시로 표준화 형태로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고 있던 정리, 판단 구조를 AI가 시스템화한다는 것이고,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여러 공장 운영의 기본 레일로 변화하는 큰 체감 변화를 만들게 되는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현장, 그리고 품질 담당, 정비 담당, 생산 기술 담당, 그리고 여러 교대조의 핵심 인력들이 업무의 연쇄, 정리, 판단, 우선순위, 조치, 연결과 같은 업무 판단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었어요. 매 순간 사람이 필요한 판단을 생성해서 공장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이상인지, 그리고 어떤 이상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지, 품질과 생산과 관련된 우선순위 판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의 경험, 감각, 관성에 의존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고 비효율적인 정보 흐름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불안정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불안정하다는 그런 레거시의 한계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에
그 회의용 리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회의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형화되지 않은 불완전한 데이터인 암묵지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문서라든지 뭐 구두라든지 경험들이 혼합되어 있고 특정 인물에 의존할 수 있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장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알람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알람 시스템들은 이미 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정보들이 과부하되고 있고 사람들은 어떤 이상 알람이 우선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이상들이 누락되고 사람별로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준 편차가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재현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추론을 하고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확산과 재현이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에 대한 우선순위도 목표 충돌이 발생하고 비정형적인 결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정비나 생산이나 품질 목표 충돌로 인해 가지고 계속 불안정한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과거에는 사람 중심의 단절된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일정 기간 데이터를 모아서 수집을 해서 배치를 보고를 하고 그 다음 회의에서 사람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를 판단하고 조치를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 조치를 실행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실행하는데 결국 이런 업무 형태들이 AI 도입 후에는 실시간으로 상시적으로 표준화되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AI는 여러 데이터들을 24시간 상시로 감지하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 보조 공고 그리고 기록 보고까지도 자동화하여 가지고 조치를 위한 정리 이런 것들이 상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실시간 조치가 필요한 것들이 AI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돼요. 즉 상시 감지가 구조화되고 뭐 이벤트 발생 시라든지 아니면 설비 이상과 같은 이벤트 발생 시라든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극적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공정을 다루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축적하는 방식이 자동화와 여러 가지 표준화 그리고 상시 표준화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방식 자체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들이 규칙화되면서 이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역할이 변화가 돼요. 기존에는 사람이 단순하게 여러 일들을 수행하는 단순 수행자였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AI들이 어떤 정책하에 어떤 임계치하에 돌아간다는지 이런 정책 설계자 및 감독자로서의 역할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하는 것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할까요를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AI가 이러이러한 이 아웃풋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AI들의 어떤 자동 실행 권한을 줄 것인가 그리고 이 AI들의 정책과 임계치는 어떤 것인가를 논의하는 회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들 또한 AI가 자동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에 일어나는 이벤트에 대한 해결 속도와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록 자동화까지도 AI가 담당을 하게 돼요. 즉 우리 기존의 AI 공장 운영은 사람의 암묵지와 경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런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공장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저희 원 프로젝트가 여러 고객사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AI 전환 프로젝트를 하면서 얻게 된 레슨스 런드에 가깝습니다. 사실 AI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도입돼 가지고 바로 어떤 대시보드가 생기면서 현장이 변화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 형태가 AI를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이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민감도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파인 튜닝을 해가면서 실제 현장에 온보딩 시키는 그런 고객분들이 더욱더 AI 전환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나오는 업무 형태의 붕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격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가 산업 현장에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충격은 사람 중심의 암묵지가 붕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존 공장에는 여러 가지 비정형적인 경험을 토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뭐 인력이라든지 설비라든지 품목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되었을 때 취약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이런 라인들을 확장할 때 병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나
산업 AI 등장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시적인 표준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저희 AI 솔루션들을 잘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정의를 잘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의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 또는 비즈니스 임팩트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시도들에 대해 가지고 정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동화가 불가능합니다. 즉 기존 방식, 우리가 기존 방식으로 여러 사람 암묵지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에 비해 가지고 이 정의되지 않은 것들은 자동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AI를 적용하기 힘들고 AI가 적용하게 되면은 이 사람 중심 암묵지가 붕괴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환이 빠르게 발생한다는 충격이 현장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I 도입 이전에 업무 패턴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실 아직도 저희 고객사분들을 만나보면은 업무 패턴의 정형화가 이제 막 이루어졌거나 아니면은 업무 패턴의 그런 자동화라든지 디지털화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미진하신 그런 고객사분들도 분명히 계셨어요. 기록 대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공정 운영에 있어가지고 기록해야 될 대상은 무엇이고 우리가 표준 이벤트로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이런 이상이 생겼을 때의 판단 근거 그리고 조치와 같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정의되어야 됩니다. 즉 이는 데이터들끼리 서로 구조화되고 데이터들끼리 여러 흐름으로 정의돼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레포트 및 회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던 공장이 운영 규칙과 데이터 흐름에 따른 그런 공장 운영 체계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AI를 도입한다는 거는 그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기업 경쟁력의 본질은 이 기술과 문화가 결합된 운영 체계에서 나온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산업 AI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특정 솔루션으로 들어와서 바로 현장에 적용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산업 AI라고 하는 기술이 여러 운영 체계를 변화할 수 있는, 즉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존의 사람의 암묵지나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챗 GPT를 써서 어떤 프로포절 또는 레포트를 만들어내듯이 이 현장의 운영 체계도 산업 AI를 중심으로 산업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인사이트, 설비에 대한 고장 또는 품질에 대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 실제 운영에 녹일 수 있는 문화까지도 결합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공장이 만약에 AI를 중심으로 전환된다고 하면은 사실 업무 형태는 지속적으로 붕괴될 것이고 이는 공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수용한 조직은 운영 속도와 일관성을 AI를 통해 가지고 확보를 하게 되고요. 사실 이런 데에 대한 공장 차원에서 이득의 근원은 단순히 AI 솔루션들을 사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떤 AI 솔루션들을 돈을 들여서 살까? 이게 아니라 실제 AI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어떤 업무 패턴을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AI 역할은 이런 운영 패턴에 대한 재설계를 할 수 있는 강제적 촉매가 될 것이고요. 이 운영 패턴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여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공의 증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에이전트 우선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휴머노이드나 여러 가지 로봇 이야기들이 많이 뉴스나 아니면 여러 전시회에서 많이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휴머노이드가 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변화와 그리고 AI, 산업 AI 에이전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줄 수 있는 변화는 서로 유기적이면서도 약간 다른 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상층부, 보이지 않는 운영 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업 AI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휴머노이드라든가 아니면 단순히 물리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로봇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여러 공장에서 생산 계획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생산 계획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들이나 아니면 라인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상에 대해서 판별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이상들에 대해서 조치를 만들어냈을 때 그 조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승인 그리고 작업 지시와 결과 기록, 즉 운영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의 비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AI 에이전트의 혁신 영역이에요.
그 늦은 인지라든지 오판이라든지 병목 그리고 지연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또 관련 이력과 문서들을 잘 수집할 수 있고 알람을 맥락으로 묶어가지고 티켓을 생성할 수 있고 여러 작은 성공과 빠른 체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AI 에이전트들이 들어왔을 때의 운영 혁신입니다. 사실 상층이 바뀌면 하층에서 휴머노이드라든지 아니면 로봇들이 만들 수 있는 자동화도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층에서 이런 운영이 산업 AI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는 하층에서 생겨날 자동화들은 병목들이 잔존하게 됩니다. 사실 물리 자동화는 단순히 물리 작업을 대체하고 사람의 노동량을 감소시키고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렇다 보니까 실제 현실적인 제약들이 많습니다. 안전이라든지 설치라든지 그리고 로봇의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현실적인 제약들이 많이 있고 뭐 비용 절감에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즉 물리 작업을 대체하고 여러 가지 물리들의 자동화에서의 그 로봇과 휴머노이드의 실행 영역이 있지만 현재 많은 이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산업 AI의 본질적인 혁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운영 혁신에 있음을 좀 많은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픈형 AI 에이전트 생태계가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어요. 사실 한 명의 천재 AI가 아니라 팀 AI를 도입하는 곳이 공장의 성공과 연결된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이상 감지를 분류할 수 있고 어떤 곳은 문서와 이력과 기록을 문맥화할 수 있고 어떤 곳은 루트커즈 애널리시스를 할 수 있고 어떤 곳은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다가 조치를 실행해야 되는 그 워크오더 티켓을 승인하고 발행하고 사람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봇들이 있어요. 즉 제조기업 경쟁력은 특정 모델 도입이 아니라 에이전트 조합 운영 시대로 운영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공장에 이러이러한 품질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이 품질 문제를 머신러닝이라든지 여러 AI 도구들을 이용해서 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모델 도입의 시기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현장의 운영 패턴들을 AI를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에이전트들을 조합시키고 운영시키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즉 단순히 AI 모델을 사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의 운영 패턴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AI 운영팀을 사는 회사로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품질이나 정비 생산 간 서로 다른 사실을 보고 서로 다른 언어로 해석해가지고 여러 각 부서들의 의견들을 의견 차이를 가지고 다른 언어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향후 산업 AI에서 AI가 중심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동일한 문맥으로 그 여러 부서들이 동일한 문맥으로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AI가 어떤 정책으로 중심을 둬야 되는지 임계치는 무엇이고 이 AI의 승인 조건은 무엇이고 실행 범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로 변화하게 됩니다. 즉 공장 경쟁력은 설비 스펙보다 운영 속도와 일관성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AI가 도입되면 공장 운영 방식이 통째로 변화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조기업이 지금 해야 할 준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실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리고 AI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인 가드레일을 설계해가지고 신뢰를 구축해서 단순 도구 도입이 아니라 회사 전반의 습관 운영체계 전환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먼저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 흐름이 산업 AI가 바라볼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 있어야지 산업 AI가 비로소 동작을 할 수 있게 돼요. 특정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일로들을 하나하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다 보면은 그것도 비용이고 그것도 복잡도를 늘리게 됩니다. 즉 자산 식별자를 통합시키고 설비, 품질, 정비, 이벤트, 이력을 통합시키고 이를 통해서 산업 AI가 이 데이터들을 시간 동기화 맥락화하여서 운영 가능한 공장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계속하여서 데이터 파편화가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은 AI는 이 데이터들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끝없이 사람에게 그 재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장에서는 맞지 않는 AI다. 이는 쓸모없는 AI다. 우리에게 이 AI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면서 구시대적인 업무 패턴으로 회귀하게 되고 이는 그 해당 공장의 제조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먼저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는 가드레일에 대해서 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AI가 여러 이벤트들, 뭐 공정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이 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결국 AI가 만들어낸 판단을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해준 그 워크 오더들에 대한 티켓을 생성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AI가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AI가 이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에 끼어들게 되었을 때 그 AI의 인사이트를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이 회사 내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이 AI를 끼워내야 되는가? 이 가드레일을 설계해서 AI가 들어올 준비를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직의 언어를 단순히 도구 도입하는 게 아니라 습관 운영 체계 전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AX의 정의를 바꿔야 됩니다. 기존에는 여러 가지 AI가 들어와 가지고 단순 대시보드가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모델을 도입해서 가려웠던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조직이 운영 체계 전환을 통해서 언어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고 하려면은 기존에는 보고서나 회의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것들을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누가 승인했는지,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의 정책 어떤 기준이었는지,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가 바라보고 있던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였는지, 이런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책임을 선명화해 나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로소 AI 에이전트들을 내부에다가 스태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AI로는 공장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품질 이상이 분류를 한다든지 원인 후보, 정비 우선순위, 에너지 비용 최적화, 환경 탄소 관리와 같은 여러 공장의 중요 어젠다들이 있는데 이 에이전트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그리고 어떤 에이전트를 도입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합할 수 있는 공장이 미래의 산업 AI 준비된 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구매 단위가 AI 솔루션 한 개가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 하나를 두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운영에서 필요한 워크플로우를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근원적으로 그 산업 AI에 동작하게끔 하는 데이터 플랫폼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미래 AI 에이전트 스태킹에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 공장 KPI가 바뀌게 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돈을 아낀다, 아니면은 돈이 그 지출 비용에 대해 가지고 아낀다, 이런 것들에 대한 KPI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운영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AI 솔루션 구매가 아니라 회사 운영 체계가 얼마나 AI 중심으로 변화하였는지, 이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냈던 기존 의사결정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의사결정이 얼마나 잘 맞고 재추적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항상 초기 비용을 아끼면 전체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AI 솔루션들 단순히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지고 도입하는 그 초기 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운영 체계에 구축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가장 많은 코스트가 발생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와 시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즉 AI 솔루션을 그냥 구매해가지고 들여다 놓는 게 아니라 실제 이 AI 솔루션들을 둘러싸고 있는 운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 이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사 내부에서 그 새로운 운영 체계, AI 운영 체계, AI 중심으로 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시간적, 인적 투자를 만들어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AI 팩토리에 있어서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대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업 AI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 단순하게 POC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 운영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실질적 운영 변화가 전사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공장, 멀티플한 여러 다른 공장에까지 확산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공장 내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산업 AI를 중심으로 한 운영 체계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먼저
분절된 데이터와 제약인의 한정이 있습니다. 공장에는 이미 PLC, 스카다, 시계열, MES, 생산 이력, ERP, CMMS 등등등 많은 데이터들이 분절된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절된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파이프라이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막 이런 것들이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도 막 MES가 바뀌고 있고 ERP가 어떤 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리퀘어먼트가 생긴다든가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들이 분절되어 있고 계속해가지고 산업 AI는 이런 데이터들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데이터들을 만들어낸 의사결정을 이렇게 만들었으나 이거에 대해 맞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즉 AI가 계속하여서 질문이 증가하고 AI 신뢰도가 하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연결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모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기록을 같은 사건의 맥락으로 합친다는 것입니다. 프레딕션, 어떤 공장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설비에 대한 프레딕션, 그리고 프로세스 컨트롤, 그리고 그 설비나 공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벤트 히스토리, 그리고 여러 가지 점검에 대한 결과들, 이런 것들이 한 곳에 모여져 가지고 같은 맥락으로 둬서 산업 AI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산업 AI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은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현장에서도 AI 신뢰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역할이 변화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역할은 기존에는 직접 사고하고 직접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직접 만들어내는 것들을 사람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AI를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AI에 대한 정책, 임계치, 승인 조건을 둘 것인가,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의 그 오너십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정책을 명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람의 역할이 될 것이고, 이 정책이 명확할수록 AI 출력이 실행 가능한 신호가 됩니다. 즉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복잡한 기술도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들이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한 가장 작은 단위에 참고할 수 있는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의 현장 데이터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한 번에 받는 것은 이 연결 방식이 아니라 이 비용 의사결정 균형과도 연관되어 있는 설계 범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가 보고받고 누가 승인하고 누가 행동하는지를 명시해가지고 이 설계 흔들림을 방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즉 출발점은 이 설계 범위와 주체 정의를 해서 여러 산업 AI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를 목록화하고 그 목록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의 책임은 회사 내부에 누구 있는지 그걸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을 봐야 되는가, 단순히 공장 내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려고 하는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 원인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형적, 비정형적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즉 결정을 좌우하는 변수와 결과를 원인 후보와 결과 묶음으로 연결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있으면 좋은 데이터는 확장 후보로 분류할 수 있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의사결정에 직결되는 데이터들을 식별하고 내부에서 이 데이터들의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이 데이터의 소유는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이 데이터의 생성은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합의하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이어서 사실 저희가 여러 사이트들의 이 데이터 구축을 하러 나가보면은 이미 데이터들은 다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산 식별자들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PLC 따로, CBM 따로, MES 따로, CMMS 따로,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것들이 다 다른데 설비 라인 로트 작업 지시 식별자가 흔들리고 있고요. 공장에 정말 많은 데이터가 많아도 분석 시작부터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록을 하나의 자산의 역사로 통합하는 것이 불가하고 산업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과 신뢰가 계속해서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는 이 ID를 통일하고 공통키를 설정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생산 조건과 품질 결과, 정비 조치가 같은 사건 축으로 정렬될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은 불량이라든지 알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번 수작업으로 조인시키는 그런 비효율적인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고객사분들한테 제안 드리는 것은 AAS를 통해서 같은 자산 참조를 하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현재 자산의 식별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되어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통합 타임라인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AI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물리적 신호, 전류값이라든지 진동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산업 AI는 전체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불량 발생 사건이 있었을 때 직전 알람은 어떤 내용이었고 그 알람 후에 어떤 정비를 했는지, 그리고 불량이 발생한 이후에 직후 알람은 무엇이고 이런 작업 지시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맥락들을 AI가 한 번에 보게 됩니다. 이 통합 타임라인이 갖춰져야지 비로소 우리는 그 설명 가능한 AI가 구현이 되어 단순하게 진동값이 임계치를 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과거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가장 예상되는 원인은 이것이고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고 어느 시점에 이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설명 가능한 AI가 통합 타임라인 구축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즉, 이 통합 타임라인은 3대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건 기준 시각이고, 그 다음에 앞선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공통 식별자이고, 마지막으로 알람이나 불량 정비 생산 기록과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흐르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고 피리오딕하게 흐르는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전류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행위들을 하는 그 행동들, 즉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 것은 정기 흐름입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볼 수 있어야지 실제 데이터들이 산업 AI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이 산업 AI에 반영됨으로써 우리가 구축한 산업 AI가 제대로 된 결과들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 데이터 언어가 불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축적에도 계속 불확실성은 지속됐었어요. 그리고 동일 지표들에 대해 가지고 부서들마다 다른 정의를 하고 있었고, 팀별로 예외 규칙, 계산 기준들이 다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디지털 트윈 구축이라든지 AI 솔루션들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대시보드 자체는 화려해지고 있으나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합의가 어려웠어요. 즉, 새로운 대시보드는 결과적으로 논쟁의 재료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첫 번째, 이 데이터 카탈로그의 역할로 공통 언어를 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모니터링 불량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분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상화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 데이터의 정의 소유자를 명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변화를 추적 가능한 변경 이력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라인이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설비가 추가된다든지 이런 현장 변화 발생해서 새로운 지표 정의가 되고 새로운 데이터 수집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변화를 추적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러 과거와 현재 수치가 비교 불가능한 것을 방지하게 되고 언제 무엇이 바뀌었는지 추적이 가능하게 되고 AI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게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이 목표를 재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AI가 풀어야 된다는 단일 운영 레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모델이 맞다 안 맞다, 정확도가 99%다 90%다 이런 정확도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 AI가 들어왔을 때 운영 흐름이 변화하는지, 이 변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 현장 의사결정은 AI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표를 둬서 진정한 AX를 위한 목표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AI 모델은 여기서 판단을 돕는 부품입니다. 즉 AI 중심 전환은 사람이 일하고 있는 운영 패턴, 운영 레일이 변화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기존에는 보고 중심의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지연된 작업 지시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AI가 실행 중심으로 재구성을 하고 여러 이벤트들을 상시 묶고 자동 분류하고 우선순위하고 승인 후 여러 사람들이 해야 되는 조치로 연결되는데, 결국 변화해야 되는 것은 현장을 아우르고 있는 운영 레일이고 AI 모델은 이 레일 위에서 판단을 돕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AI 솔루션들을 도입했을 때 또 하나의 화면이 증가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리드 타임이 단축되었는지, 의사결정의 리드 타임이 단축되었는지, AI가 만들어낸 여러 인사이트들을 보고 판단 조치 기록이 감소하였는지, 이런 성과의 기준을 새롭게 가져가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역할은 기존에는 보고자 역할이고 누가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그런 논란에 제기를 하는 그런 역할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AI의 정책 설계자 및 감독자 역할, 그리고 AI가 보고 있는 임계치, 승인 조건, 실행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즉 아키텍처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운영을 바꾸는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업무가 새롭게 만들어낸 운영 패턴에서 이런 AI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고 실제 액션을 했고 그게 다시 AI로 돌아가지고 환원되는 페루프적인 운영 제도를 만들 수 있는가, 실제 AI를 중심으로 한 그런 실질적이고 확산 가능한 운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즉 레퍼런스 아키텍처는 복잡한 기술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 현장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AI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자율제조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자율제조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에이전트, AI 모델, 여러 가지 산업 AI 솔루션만 들어왔다고 산업 현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작은 성공부터 쌓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트 경쟁력은 운영체계에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도입이 아니라 정착과 실행, 운영에서 사람이 어떻게 이 AI를 정착시키고 실행하는지가 변화의 실제 지점입니다. 권고가 티켓과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 워크오더로 연결이 되고 사람이 한 그 승인이 다시 AI로 환원되는 페루프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이 에이전트 도입에 대한 경쟁력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상감지가 이 정비 품질 조치로 이어지는 정책과 책임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현장에는 AI가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사람의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이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상 감지가 정비 품질 조치에 이어지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AI가 어디까지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 책임을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지 않으면은 현장에선 불안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의사결정에 있어가지고 AI를 중심으로 한 운영 패턴의 의사결정, 책임, 그리고 정책을 명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단순하게 운영팀에다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 생산 품질 정비, 그리고 여러 경영까지 이어진 운영 재설계 TF가 운영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술 스택이 아니라 이 회사 내부에서 운영에 있어서 산업 AI가 자동 실행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AI가 만들어낸 워크오더에 대한 승인 조건은 무엇이고 예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회사 내부의 거버넌스가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AI가 맞니 안 맞니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행 중심의 정착 지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AI가 들어와가지고 이 모델이 맞다 안 맞다, 그리고 이게 잘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은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AI가 어떻게 실행 건수가 AI를 기반으로 한 그 현장의 여러 가지 실행 워크오더들이 실행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승인이 최종적으로 되기까지 리드 타임이 어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발률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알람에 대해서 우선순위하지 못했는데 그런 우선순위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던 그 알람 피로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다든지, 즉 AI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착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로는 단계별로 이 공장 간 확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작은 라인에서 출발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많은 대규모의 AX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의 공장에서, 하나의 공정에서 어떤 AI가 들어오고 그 공정을 아우르고 있는 운영 패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그 운영 패턴들이 변화했을 때 어떻게 앞으로 이걸 확산할 수 있는가, 이런 표준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회사 내부의 확산을 준비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역할이 재편되고
그리고 AI를 중심으로 한 운영 패턴의 변화가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고객사분들을 만나보다 보면은 처음부터 크고 웅장한 목표들을 가지고 계신 고객사분들이 많으세요. 다크 팩토리만 막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무인화된 공장을 만들 것이고 30일 동안 암전 상태에서 로봇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 정책들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다크 팩토리를 만들 거야. 그런데 비현실적인 최종 단계만 추구하고 초기에 실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단계적인 발전이 무시되고 AI가 실질적인 운영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좋은 단계에서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은 단순하게 보고서가 하나 더 늘었다, AI 대시보드가 하나 더 늘었다, 결국 AI는 AI대로 이야기를 하고 실행 없는 자문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경쟁력 창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드맵을 갖출 때에는 단계별로 명확한 목표와 운영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작은 공정에서 무엇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무엇을 승인하에 실행할지, 그리고 예외 처리 방식은 무엇이고 실패 시 롤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양극단을 함정 회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즉 현실 착지를 위해서는 이런 문화라든지 아니면 AI 맥락화라든지 운영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데이터 흐름, 산업 AI가 실질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현장 맥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이 준비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통합 타임라인을 중심으로 맥락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산업 AI가 제대로 현상들을 해석하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운영 설계가 필요합니다. 실제 AI가 만들어낸 공고를 실행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AI가 단순히 그냥 이야기만 하는 대시보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 적용 가능한 AI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AI를 중심으로 한 문화 설계와 확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AI를 중심으로 한 유즈케이스가 나왔을 때 그 AI가 만들어낸 좋은 유즈케이스 중심으로 그 유즈케이스가 주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어떤지, 운영 레일의 변화가 어떤지에 따라서 적합한 운영 레일을 찾고 끊임없이 회사 내부의 운영 레일을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과의 언어 또한 정책 중심으로 단순히 모델이 맞니 안 맞니에 중심이 두는 게 아니라 회사 내부 문화가 AI를 중심으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객사분들에게 작은 라인과 공정을 대상으로 페루프를 구축해보고 이를 통해서 탐지와 조치, 학습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어서 공장 단위로 확장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멀티플랜트 전사 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작은 시작이 큰 성공을 만들 수 있고 큰 성공부터 막 로드맵을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은 작은 성공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즉시 시작이 필수입니다. 제가 AI 스타트업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산업 AI 경쟁사들과 여러 산업 AI를 도입한 회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제조업이 정말 중요한 나라이지만 산업 AI의 도입은 아직 늦습니다. 여기서 산업 AI 도입이 늦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모델이나 아니면 단순히 어떤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제조기업들이 AI를 중심으로 운영 레일이 변화하였는지 이 부분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늦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흔히 저머나이라든지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프로포절이나 레포트를 썼을 때 우리가 기존에는 사람이 50장짜리 쓴다고 하면은 막 이렇게 힘들게 써나갔었지만 이제는 산업 AI, 여러 가지 GPT라든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프로포절의 레포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산업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전체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람 중심의 비효율들 그리고 사람 중심의 비정형적인 의사결정들이 해결됨으로써 AI 중심의 운영 레일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는 얼마나 회사 내부에 반복 가능한 템플릿을 만들어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작은 라인과 공정에서 시작을 해야지 반복 가능한 템플릿이 만들어지고 유사한 공정 그리고 유사한 공장 단위로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자율제조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가? 저는 항상 우리는 아직 ADAS 정도 수준에 와 있다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동차들이 다 깡통 자동차였어요. 자동차들이 앞에 자동차가 있건 아니면 차선을 탈출하던 어떤 경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DAS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앞차가 추돌할 것 같으면은 삐비빅 소리를 내주고 차선을 변경해 됐을 때 운전자에게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산업 AI가 현재 이런 어드바이서 역할에 와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에머전시 브레이킹으로 자동차 앞차가 너무 가까워지면은 실제 안전에 개입하게 되면서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밟는 기술이 나왔고, 현재 나오는 자동차들은 고속도로 올려놔 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반자율 운전을 하는 수준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율 제조에서는 레벨 1에서 레벨 2 안전 개입 가드레일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AI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 가드레일까지 가기 위해서는 현장에 공장에서 운영 레일을 산업 AI를 중심으로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완전 자율화된 다크 팩토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고, 한 번에 완전 자율화 시대, 고도 자율화 시대 이렇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수요기업 분들께서는 회사 내부에 우리가 어떤 공장에 가장 좀 큰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공장을 둘러싸고 있는 운영 레일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회고를 하신 다음에 AI가 들어왔을 때 이를 어떻게 바꾸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AI를 중심으로 AI가 만들어낸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 레일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시고 저희와 같은 AI 기업들을 잘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웨비나를 들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원프레딕트에서 여러 산업 AI에 관련된 일들을 해오면서 수요기업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많은 기업분들께서 아직 어떻게 산업 AI를 도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먼저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는 문제 정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아우르고 있는 데이터들과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AI가 실제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를 해서 이 본인들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작은 성공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원프레딕트는 가장 많은 성공을 한 회사 중에 하나로서 이 어떤 AI가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 레일을 변화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컨설팅 단계부터, 그리고 실제 산업 AI에 대한 구축까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레퍼런스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 수요기업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웨비나를 들으시면서 회사 내부에 어떻게 AI를 중심으로 변화를 해 나가야 될지 고민 들기 시작하셨다면은 저희 원프레딕트를 찾아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